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본에 글로벌 수산식품 주목할 만한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된 민텔 코리아의 백종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텔에서 가공 어류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공 어류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슈퍼마켓에서 그 생선을 그대로 가서 잘라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이 된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텔의 글로벌 전체 86개국 육류, 어류, 계란, 가공류 카테고리를 다 뽑아봤었을 때 어류 가공식품의 신제품 출시 개수는 점차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약간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육류 대체품 과 같은 이제 카테고리의 제품은 약간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체육이 최근 트렌드가 됨에 따라서 관련된 출시들이 많아져서 이런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류 가공 식품의 제품들의 출시를 쫙 이제 관찰을 해보면 주로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이라든지 윤리적인 가치를 소구한다든지 높은 단백질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가장 그 안에서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사례와 같이 고단백 컨셉, 메이플 시럽으로 뭐 코팅된 베이컨을 가지고 새우를 한번 감싼 이런 프리미엄 컨셉의 냉동 제품이라든지 집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고단백 참치캔 같은 제품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공 어류 카테고리들을 소구점으로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구점으로 쭉 나열하면은 최근 5년 동안 어떤 소구점들이 빨리 성장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중 면에서도 높고 성장 속도로, 성장률로도 조금 높은 부분들이 이 친환경 제품 또는 서식지나 자원보호, 요 이제 서식지나 자원보호 안에는 뭐 돌핀 플랜들이라든지 집어장치를 뭐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지속 가능하다 이런 소구점들을 하는 제품들인데요. 아무래도 비중 면에서 또는 연평균 성장률 면에서는 가장 좀 높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비중은 조금 낮지만 성장률이 가장 빠른 거는 고단백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출하실 때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이나 윤리적 가치를 소구하는 제품들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왼쪽 제품처럼 responsibly sourced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게끔 전면에 배치를 한다든지 가운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캐치드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걸 잡았다. 그거를 할라피뇨로 시즈닝해서 포크가 동봉된 제품으로 이렇게 뜯으면 위에 포크가 있어서 꺼내서 언제든지 할라피뇨 참치를 스낵으로 먹을 수 있는 온도고 형태의 제품들.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북미나 유럽만큼 이런 자원이나 서식 뭐 보호, 뭐 지속 가능한 뭐 어업 방식 이런 부분들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친환경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EF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 용기가 이제 특징인 오징어 먹물과 오징어 건더기가 들어가 있는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용기는 6가지 랜덤한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꺼낼 때마다 나름대로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주는 이런 프리미엄 간편식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친환경 윤리적 가치를 소구하는 제품들 중에서 매출이 우수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텔에서는 IRI 포스 데이터라고 하는 미국의 포스 데이터 회사랑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24개월 동안의 매출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 제품 또한 아까 소개드렸던 제품과 비슷한 온도고 형태의 참치 제품인데 자연에서 어획된 와일드 컷 참치를 스리라차 소스에 양념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돌핀 세이프 로고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DHA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높다라는 부분을 어필한 제품으로 미국 어류 가공식품 이제 민텔에 잡히는 이 제품들 594개의 매출 평균 매출 대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월 평균 매출이 18만 불에서 20만 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제품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는데 가운데 있는 세 장의 사진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천의 자연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연어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왔다. 이런 부분들을 세 장의 사진이 보여주고 있고, 일련의 이런 어획 과정을 고급스럽게 풀어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냉훈을 해서 철저한 생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다. 라는 부분에 이제 훈제 연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SC 인증을 받고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제품이고요. 오른쪽 제품 같은 경우는 대구 필레살에 프레첼 빵가루를 입혀서 바삭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핑거피쉬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소가 굉장히 높고 MSC 및 PEFC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글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했다라는 자체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식음료에서도 이런 친환경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소구점이지만 더 많은 가치와 관심을 부여함에 따라서 뭐 돌핀 프렌들리라든지 뭐 이제 그물을 안 썼다, 야생에서 잡았다 이런 용어들이 제품에 등장을 하고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포렌 라인이라고 하는 체납기 방식, 낚시와 같은 낚시로 이제 어획된 부분을 강조한 제품들이 점차 유럽에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16년 이제 12월부터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제품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렌 라인 방식으로 어획한 참치 통조림, 또는 웨이트로스라고 하는 영국 유통사에서도 이제 샌드위치 제품을 낼 때 MSC 인증과 함께 포렌 라인으로 어획된 제품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내 가치와 좀 부합하는 회사들에게 호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하고 구매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할 만한 제품은 골드실에서 나온 사회적 책임 기준에 맞춰서 어획된 고등어 통조림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뭐 오메가3도 풍부하고 코시어 인증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글로벌 책임 기업 인증인 Certified B Corporation 인증 로고가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요거에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어떤 단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77개국에서 4,200개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사회적인 책임감 있는 행동과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단체다라는 부분, 그런 이제 단체인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증 로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사 제품에 넣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제 어류나 육류나 가금류, 계란 전체 이제 육류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 돌려보면은 특히 어류에서 이렇게 자원, 서식지 보호, 지속 가능한 방식을 소구하고 있는 제품들의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 성장률도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텔에서는 글로벌 컨슈머 데이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35개국에 각국에 1000명씩의 패널을 두고 그 1000명씩의 패널 35,000명에게 동일한 50개의 질문을 던져서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지를 6개월마다 추적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객사분들이 쓰시고 계신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한국의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비자들도 예전과 달리 더 윤리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좌측 65라는 숫자부터 보시면은 65%의 한국 소비자들은 나의 가치관에 맞는 회사나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실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약 6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1%면 6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나는 환경에 어떻게든 유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또는 항상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오른쪽 부분인데,
65%의 한국 소비자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회사들을 언제든지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내 가치관에 맞는 회사나 브랜드에는 더 지지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품이 좋아도 우리는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세대별로 쪼개봤을 때는 제너레이션 Z, MZ 세대,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이런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품에 어떻게 녹여내고 어떤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조류 가공 스낵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조류 가공 스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뭐 김이라든지 해조류를 가지고 스낵을 만드는 이런 제품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원재료가 씨위드, 김 또는 뭐 해조류를 활용한 원재료를 쓴 스낵 제품들의 출시가 이렇게 쭉 이제 5년 동안 약간 올라갔다가 살짝 코로나 이후에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품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는 조금 더 먹기 좋고 건강함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겟 스낵인데요. 김과 아몬드 보리 같은 건강한 소재들을 큐브 형태로 만들어서 과자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보고요. 우측은 잘 아시다시피 켈로그에서 출시된 제품인데 김과 통곡물과 귀리를 사용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한입 크기로 만드는 또 이제 고섬유질이기 때문에 장 기능에 도움을 주는 이런 스낵볼 김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편의점이나 이렇게 스낵바를 많이 이제 사러 가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대부분 단맛 위주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발라져 있거나 크랜베리, 그러니까 설탕 발라서 좀 단맛 계열이 많은데 이 제품은 좀 짭짤한 스낵바 시장을 좀 공략한 제품으로 보이고요. 이제 블랙 올리브와 김을 가지고 김 스낵바를 짭짤한 스낵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봤습니다. 소재 자체도 건강하지만 비건, 고식이섬유, 글루텐 프리, 저설탕과 식물성 프로틴이 풍부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품 패키지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특히 스낵 카테고리 전체에서도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김가루를 뿌리는 스낵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안주로 먹는 또는 혼술을 하는 이런 장면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낵 믹스 제품들 또는 견과류에 김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점차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골든덕,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을 긴 부각으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진짜 게살을 사용해가지고 칠리 양념을 한 다음에 김과 함께 튀겼고 할랄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으로서 이제 실제로 이 칠리 크랩을 플레이버로 하거나 이제 원재료로 쓰는 제품들의 출시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뭐 14개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아직 많이 관찰된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출시를 했을 때도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재미난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을 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반려동물 식품입니다. 반려동물 식품 내에서 해산물을 사용하는 신제품의 비중은 굉장히 완만하게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하위 카테고리를 이렇게 쪼개봤을 때는 고양이 이제 반려동물 식품에 더 많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제 PC 프로덕트, 해산물들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펫푸드 카테고리 내에서 늘고 있고 실제 제품 사례들도 보시면은 프리미엄 생선 원재료를 써서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혔다는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지 뭐 일본의 이 하고르모 제품을 보면은 국산 엄선된 가다랑어 그리고 천연 참치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가족 품질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도장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가족 같은 이제 반려동물한테 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나 싶고요. 실제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출시됐지만 이 태국 이나바 푸드에서 출시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이 제품은 돌핀 세이프 로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제는 윤리적인 가치까지 더하는 제품들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식품 내에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촉촉한 간식이고 뭐 약 같은 거를 이제 껴서 먹이기도 좋다. 그리고 다양한 양질의 뭐 새우나 조개, 뭐 생선들을 사용한 다양한 맛과 또 고래밥처럼 이렇게 쉐입들이 다 해산물 모양으로 돼 있어 재밌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되는 곡물들을 안 썼다든지 비타민 E가 강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소구점을 이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펫푸드 카테고리 전체 제품들 다 뽑아놓고 환경과 윤리 관련된 소구점만 딱 필터를 걸어서 봤을 때 실제로 이제는 비중은 옛날에는 낮았지만 지금 굉장히 친환경 패키지라든지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했다 또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했다라는 소구점들이 펫푸드 카테고리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윤리 및 친환경 클레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려식품 카테고리에서도 필수 요소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 인증을 크게 표시한 뭐 사료, 가운데 제품도 뭐 엄격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된 원료를 썼다라든지 이런 뭐 뉴질랜드 우리 국산 뉴질랜드 제품인데 우리 뭐 국산 이제 원료를 사용했고 뭐 최고급 제품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에도 좋다. 이런 부분들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일본의 좀 간편식 사례로 좀 돌아가 볼 건데요. 이 마루아니치로의 제품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제품을 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마루아니치로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릇이 필요 없이 제품 통째로 돌려서 먹고 설거지도 필요 없이 그대로 버리면 되는 볶음밥이 나와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패키지를 활용한 튀김 제품입니다. 그래서 봉지째로 뜯어가지고 바로 돌려 먹을 수 있는 튀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찬뿐만 아니라 술안주, 사실 이제 술안주를 타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오츠마 미니모라고 하는 안주로도 적합하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릇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패키지에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 특유의 그 1인용의 좀 부담 없는 소용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블 페퍼를 사용한 오징어 튀김. 요거는 대구살을 사용해서 소금으로 간을 한 소금 가라아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도 우미 가라아게, 우미가 이제 바다고 가라아게가 이제 튀김이고요. 근데 또 바다에서 온 튀김, 이것도 우미 가라아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의적인 느낌을 사용한 브랜딩도 좀 주목할 만하고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제 취식할 수 있는 상황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과자 카테고리도 안주 플레이버를 입히거나 실제로 인스턴트 면들도 안주를 대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간편하고 스피디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국내 시장에도 좀 적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g 이하의 이제 피시 프로덕트 제품들이 출시 속도도 점차 늘고 있다. 더 출시 개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 간편식 제품인데 100% 대국살로 만들었고 특히 패키지 앞면에 지속 가능한 방식의 뭐 인증 마크라든지 오메가3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건강 관심 좀 많아지고 있고 오메가3가 최근에도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런 해산물 원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3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품 앞에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이런 제품들이 점차 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 함유를 강조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왼쪽부터 해서 뭐 책임 있는 어업 방식과 높은 오메가3, 영양과 윤리 환경을 다잡는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뭐 체납기와 함께해서 오메가3가 풍부하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텔에서 가지고 있는 Purchase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런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를 소비자한테 줘서 미국이랑 호주 소비자, 이 두 개의 국가의 소비자들이 이것만 보고도 구매 의사가 얼만큼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2%의 미국인이 구매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제품으로서 40ml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인 모조 랍스터 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 소개를 드릴 제품은 이미 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문어 사진이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저 들었었는데 굉장히 통조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낸 원재료를 바로 보여주는 이런 제품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정도 되는데 이 해산물은 이제 반찬이나 안주가 될 수 있게 뭐 속을 채운 꼴뚜기라든지 문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인데 통상적으로 국내도 제품들을 보시면 통조림뿐만 아니라 이런 수산식품 제품들이 아직까지도 올드한 느낌을 벗지 못한다라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인식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좋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신선한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스턴트 메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인스턴트 라면 카테고리에서도 주로 돼지, 닭고기, 육류나 뭐 육수 쪽에서 해산물 원재료는 해산물 플레이버로 출시를 하는 제품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주로 해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산물의 영양적인 이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가다랑어라든지 이제 생선 고기를 사용한 이런 제품들의 출시가 원재료 출시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민텔에서는 GMPD로 원재료의 사용 출시 비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치, 황다랑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료들의 출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제품과 같이 도미를 사용해서 만든 어육, 이거는 이제 면 자체에 도미살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도미육으로 만든 어육면에 도미 국물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어육국수를 또 출시한 바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종의 어패류, 오징어, 새우, 가리비, 바지락을 한 번에 풍부한 건더기를 맛볼 수 있는 파스타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아무래도 면이니까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해볼 건데, 에이스쿡에서는 최근에 좀 재미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본에 있는 고등어 전문 요리점 사바가 사실 이제 고등어라는 일본어거든요. 근데 사바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이 컵라면 하나가 고등어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한 모든 것이 고등어다 이런 좀 장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고등어의 감칠맛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아예 갈아 넣어버린 특제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국물을 만들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산물들을 사용한 다양한 인스턴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좌측 같은 경우는 동일한 회사 에이스쿡에서 나오는 이제 가다랑어 시리즈입니다. 이 가츠오라고도 하죠. 벌써 패키지부터 막 그냥 가다랑어가 막 엄청 많고요. 정말 생선이 엄청 느껴지는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 라면 스프에도 가다랑어 분말이 들어가 있고 고명에도 갓소부씨를 넣고 가다랑어 향미유까지, 가다랑어를 그냥 3콤보로 때려버리는 이런 제품이 재미있는 이제 볶음면 제품들이 나왔었고요. 2개의 이제 조개류를 쓴 국물이 특징인 제품이라든지 맨 오른쪽 제품과 같이
사치스러운 뭔가 갯장어 스프를 라면에 사용한 사례를 저는 근본에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갯장어 스프와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고급 소재들을 사용한 프리미엄 컨셉의 소바 제품도 일본에서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노르웨이에서 출시된 어육 62% 함량의 고단백 저지방 소시지 제품인데요. 우측 그래프처럼 실제로 피쉬 프로덕트 카테고리 내에서 소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육류 소시지 제품과 비교해서 단백질과 함께 어떤 해산물 특유의 영양적인 이점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일단 낮고요. 단백질도 높지만 일단 저지방, 일반 소시지보다는 70%가 더 지방이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어육의 건강적인 기능을 강조한 소시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기능성 표시식품 인증을 받은 FFC 인증을 받은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능성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이제 기억력을 서포트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염분을 40% 줄임과 동시에 DHA를 통해서 뇌 건강에도 좋은 이런 부분들을 소구를 했고요. 가운데 제품은 노르웨이 프리미엄 연어 훈제로 만든 소시지로서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근육 중에서도 속근육, 뭔가 빨리 쓰이는, 이제 힘을 빨리 쓰는 근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제품은 스포츠인을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굉장히 강화한 참치 스낵이 될 것 같습니다. 참치 연어 스낵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도 좋지만 비타민 A, 뭐 L-아르기닌, L-타우린, 뭐 비타민 C가 되게 강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당신에게 적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기업 인증 마크는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품은 어디서든지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온도고 스타일의 스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육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에 이제 이런 비타민들을 강화하는 컨셉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어, 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주목할 만하다 판단을 했고요. 이제 피시 프로덕트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을 강화한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제품은 참치캔인데 각 라인별로 건강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 제품의 에너지 라인, 하트, 심장 기능 강화죠. 면역력까지 기능성을 보여주는 이 제품들 이 세 개가 출시가 됐고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존 웨스트에서 출시된 이 제품은 원재료도 100%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이 참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 돌핀 세이프 로고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다 잡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종류에는 에너지, 뭐 피로 회복에 필요한 뭐 비타민 B6, B12가 있고 뭐 심장 기능 강화, 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참치를 먹는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고 또 나의 뭔가 상태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고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류 가공품들의 기능성 소구점들만 필터로 걸어서 보게 되면은 심혈관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눈 건강이 가장 적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뼈 건강과 근육 강화 및 체중 조절 요 소구점이 좀 빨리 비중이나 속도 면에서 좀 빨랐고 눈 건강도 가장 작긴 하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류 가공품은 건강 기능을 수부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건강적 가치를 소구하는 제품 중에서도 매출이 우수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명태 필레 제품인데 바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7가지 곡물과 씨앗이 포함된 빵가루로 한번 입힌 건강 통미를 강조하는 제품으로서 MSC 및 PFC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제품도 온도고 형태의 이제 참치인데 레몬과 허브 향신료 이런 것들로 이제 맛을 냈고 22g의 단백질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우측 제품도 242mg의 높은 지방산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코시아 인증과 함께 돌핀 세이프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건강적인 측면을 제품에 표시를 하면서도 굉장히 퍼포먼스도 훌륭한 제품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시는 제품은 일본에서 출시된 이온이 이제 그 하이퍼마켓이거든요. 하이퍼마켓 PB 제품으로 탑바루가 PB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바루에서 이제 뼈를 발라내서 큐브형으로 가공한 생선 반찬 시리즈를 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선의 뼈를 다 발라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얼린 다음에 그것들을 큐브 형태로 이렇게 잘라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큐브 형태로 잘라낸 다음에 감자 전분으로 한번 묻혀가지고 생선의 맛을 한 번 더 가뒀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 사이즈 자체도 불이 한번 통하기 좋게 너무 또 두꺼우면 익지 않으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불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제품이고요. 생선 살 자체가 큐브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튀김을 하거나 뭐 볶음, 조림, 요리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생선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구, 전갱이, 연어, 방어, 고등어의 5종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 자체도 4,000원 수준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이렇게 해동이 또 필요 없다 보니까 또 조립 편리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선 섭취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질의 불편함, 뭐 냄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건강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생선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구매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마찬가지로 일본 거고요. 그 무인양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사실 식품 제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지에서는 이렇게 해산물을 주재료로 한 냉동 밀키트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 이 4개가 이제 다양한 생선과 야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후 조리만 하면은 바로 일품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손질도 간편하고 냄새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키트 카테고리에서도 수산물을 사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적으로 이제 완만하게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밀키트 자체도 출시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선을 건강에 좋은 해산물들을 일품 요리로서 바로 손질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수산식품 트렌드를 보면서 각 카테고리를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식음료 전체 카테고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 친환경 윤리 소구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더 어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 데이터를 보셨다시피 내 가치관이 또 내 가치관과 부합하는 회사들한테 내가 더 구매를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는 불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비자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우리는 주목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사례들을 보면은 CEO 리스크, CEO가 막 누구의 막 뺨을 때리고 막, 막 마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그 기업들이 제품의 로고를 아무리 바꾸고 브랜드를 바꾼다고 해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일부 분들이 좀 인터뷰를 하면은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친환경 윤리는 좋은 거는 아는데 이게 정말 매출에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친환경이나 윤리를 소구하는 게 당장 매출에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조리하는 장면이 많아진다든지 술이나 안주라든지 이런 간식을 먹는 장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산식품이 이런 부분들을 잘 침투를 해서 어, 조금 더 영양가적으로 훌륭하고 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강적인 영양적인 측면을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이제 매출에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온라인 구매도 아무래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트 가서 이제 먹고 시식해서 맛있어서 사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페이지만으로도 내가 먹는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됐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 입힌다든지 맛과 향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인 문구를 더 넣는다든지 또는 시선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끌어올리는 그 요소들이 앞으로도 더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혁신적이고 또 훌륭한 제품들을 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해외에도 많이 수출이 되어서 국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민텔의 요 보고서를 자료로 받아보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민텔의 플랫폼에 대해서 구독을 해보고 싶으신 고객사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